오늘 이슈 첫 번째는 503번의 황제 진료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 천지 누가 내성 발톱으로. 네, 제가 의료계 쪽에 종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군 시절에 군 의무병으로 네. 이제 군 복무를 했는데 내성 발톱 환자가 많아요, 군대.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화 안 신던 거 신으니까 그 딱딱한 재질의 그 불편한 신발을 신으니까 많은데 내성 발톱 때문에 MRI 촬영까지 한다. 그건 조금 억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잉 진료가 아닌가 하는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병원으로 이송될 때의 모습도 굉장히 이슈거리가 될 만했는데 네. 마치 그 계란초밥을 연상시키는 이불과 이불 사이에 이렇게 폭 쌓여서 가셨었죠. 아니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이불로 똘똘 말아가지고 멍석말이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이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공인이긴 공인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일반 재소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불로 그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 이동용 침대 네. 거기다 눕혀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게 과연 병원 측도 적절했는가? 그래놓고 MRI를 찍었는데 방사능의 힘으로 싹 다 나으셨는지 네. 나올 때는 마스크 하나만 딱 끼고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들어갈 때 그 이불을 감싼 거가 날씨가 엄청나게 덥잖아요. 지금 7월 말인데 엄청 네. 습하고 더운데 네. 엄청 두꺼운 이불을 그냥 머리카락 조금 남기고 다 덮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안에는 완전 땀이 완전 다 차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머리카락만 있었을 수도 있죠. 어떤 류의 진료를 받았는지는 뭐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결국에는 내성 발톱에 의한 합병증 그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족부 쪽에 MRI를 찍은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그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네. 구치소 화장실 문턱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내성 발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뭐 문지방에 이제 발 앞에가 딱 찍혀가지고 아야타고 나면 보통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되게 주의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미련한 건지 저는 이거를 뭐 한 두세 번 이래가지고 발이 그렇게 다쳤다는 거는 고의적으로 자해를 한 것도 의심을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네. 뭐 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발 구조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다치는 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로 어떻게 문지방에 씻는지 잘 이해가 일단 안 가고요. 네. 찾아보니까 교도소에 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박근혜가 쓰는 방은 확실히 그 문턱이 있어요, 화장실에. 네. 근데 그 한 사람이 쓰는 그 독실에는 문지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임시 가림막 하나만 있는 정도라서 네. 그 방으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예우를 해줄 거라면은 계속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 그렇죠. 방에 왜 자꾸 계속 놔두는지 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네. 근본적인 해결점은 제시해주면 되잖아요. 원래 가야 될 방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문제 같은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고 박근혜 씨가 받는 이 황제 진료 이런 류의 진료들은 일반 재소자들은 어지간해서는 그 중병이 아니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외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료 자체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네. 박근혜는 고작 내성 발톱 하나로 이렇게 서울 성모병원이라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다는 건 결국에는 이게 과잉 의존 논란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간에서는 이게 재판을 못하게끔 네.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연기력이 잘 안 받쳐주나 봐요. 그게 7월 10일, 11일, 13일에는 이제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불참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4일 날 재판을 출석할 때는 조금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그 통증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28일 날 이제 병원 진료하는 날에는 그 특별한 그 걸음걸이 징후가 없었다 그런 맞지.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유주얼 서스펙트. 이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세 차례나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12시 55분쯤에 재판에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박 전 대통령의 거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휠체어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초 우리가 많이 아플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아마 이제 법정에 출두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못 걸을 만큼 아픈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 금요일 날 발을 다쳐서 사실 이제 월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재판에 불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재판도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일단 재판정 측에서 일단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고를 내린 거죠. 강제 구인하겠다는 것 자체는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출석을 했는데 일단 지금 뭐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일단 뭐 휠체어를 탈 만큼의 그런 큰 부상은 아니고 조금의 어떤 발가락 부상이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예, 뭐 저희가 보니까 사실 당초에는 거동이 불편하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절뚝거리는 모습도 없고 검정색 샌들에 심지어 이제 옷까지 좀 갈아입은 듯한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많이 아픈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지금 뭐 이렇게 다 주목을 했는데 왼쪽 발을 디딜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왼쪽 발에 내 발가락이 아팠으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균형 있게 걸어요. 그러니까 왼발을 특히나 이렇게 이 힘을 덜 주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저 정도라면 왜 나흘 전에도 출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아니 그러면 이 정도의 검은색 그런 샌들인데 그럼 나흘 전에도 샌들을 신고 출석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를테면 조그만한 외상이 아주 심각할 때는 파상풍까지도 물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항생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외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좀 잘 걷다가 약간 조금 주춤하고 멈칫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해요. 뭐 부상 정도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저 신발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뭐 스타킹을 신은 채 검은색 샌들을 신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 전부터 구두에 대한 애착이 있다 보니까 이 발가락 병을 더 키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얼굴을 보면 계속 얼굴에 뭔가 붓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신장 기능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 보면 특히 이제 여성들 경우에 이렇게 몸이 부으면 하반신 쪽에 특히 발이나 다리가 많이 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근데 이전의 신발이 이렇게 다 막혀 있는 춘추용 구두였는데 아마 그것이 더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아마 뭐 저런 편한 신발을 사서 넣어줄 만한 일을 누가 봐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 저 샌들을 신는 것이 그나마 좀 다리에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뭐 신발의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건강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붓기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문지방에 부딪혔다라고 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추스린다라는 거 있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좀 강건하게 지내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좀 산만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예, 뭐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 어쨌든 불출석 사유를 발가락 부상이라고 명시를 예. 했고 또 구치소에서 구체적인 검진을 했는데 특이한 점이 없다 뭐 이런 소견을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 좀 변호인들이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되게 뭐 통증이라는 게 늘 뭐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찍히는 거는 아니죠. 그래도 이제 문진이라든가 할 때는 본인은 통증을 느끼지만 불편하지만 뭐 그렇게 객관적인 의료 자료가 안 나올 수는 있는 거고 검사 결과가 뭐 변호인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기보단 뭐 박 전 대통령께서 의뢰인이 너무 불편하고 걷기 힘들다고 하고 통증 때문에 뭐 재판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호소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변호인들 입장에서 강권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한 3번에 걸쳐서 불출석을 하고 재판부에서 뭐 구치소에서 진료 기록을 봤을 때 뭐 이런 경우면은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나오니까 그제야 재판부에서 강제 구인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모습보다 나오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설득이 통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저 왼발에 집중했는데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얼굴을 좀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안색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안 좋아진 건 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특이 소견 없고 원래 어제까지는 내성 발톱, 그 전에는 인대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소견이 확실히 좀 나오긴 나왔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 그러면 진짜 꾀병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구치소에서는 구치소에 임무의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소자가
문제가 생길 경우는 이제 의사가 항상 진단을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진단이 안 되면 이제 외부 병원에 특별히 가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정도도 아니고 내부 의사가 했다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어떤 문진이나 그다음에 어떤 촉진을 통해서 사실 뭐 크게 어떤 아픈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번 주가 재판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이제 재판제 같이 안 서는 것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은 지금 이번 주에 아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사실 이번 주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직접적인 증언을 이제 했어야 됐고, 예. 좀 처음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얼굴을 보는 그런 날이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날을 피하고 어차피 나중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나중에 뭐 따로 기회를 잡든지 아니면 그냥 없이 진행하든지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이 일단 이제 상황 자체는 대면한 상황은 일단 모면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아픈 것 자체는 재판 전략으로 볼 때는 일단 좀 성공한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뭐 실제로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라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허리가 아프다면서 거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이 정도가 되면 본인이 좀 출석을 뭐 결정한다. 뭐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출석을 하기 사실 싫겠죠. 무슨 좋은 일이라고 자기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자기 입장은 절대적인 갑의 입장, 절대 권력의 여인으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고 모든 사람을 자기가 부리던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험한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피하고 싶은 자리를 피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칭병 아닙니까? 몸이 아프다는 이유죠. 그래서 가장 그런 그 고전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재판에 대하는 이 태도도 보면은 사실상 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일단 그 축구할 때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막 눕기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끌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전형적인 그 재판에서의 모습도 변호인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침대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모습에서 이게 사실 이런 모습이 이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과거에 헌재 재판소에서 헌재 심판을 받을 때도 그때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일관된 전략으로 나오는 모습이고 가장 고정적인 칭병을 핑계로 피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만에 재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 오늘 검은색 샌들을 신고 조금 다른 발가락 부상에서는 어느 정도 낫다는 뭐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종근 실장님. 네. 어찌됐건 법원이 강제 구인 그러니까 경고를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했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어떤 그런 전략은 어찌됐든 하루라도 더 늦추자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모양새는 좀 안 좋다라는 어떤 뭐 이 분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체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벗어난 게 아니냐.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그 출석을 사흘 정도 안 했는데 이 안 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는 독대를 한 거고 박 전 대통령과 그러면 네. 독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눴느냐가 가장 이 재판의 뇌물죄 핵심인데 당사자가 안 나옴으로써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재판정에서 알 수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아마도 말씀하셨듯이 강제 구인 얘기가 안 나오면 하루라도 더 버티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강제 구인이 나옴으로써 최대한 시간을 벌었다 하는 그런 그 전략을 성공했다 도리어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아마 자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뭐 어쨌든 법원에서 강제구인 얘기까지 꺼낸 거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속기한 내에 반드시 뭐 일정을 다 완료하겠다 뭐 이런 의지라고 보면 될까요? 예, 재판부에서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지금 주 4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판이 주 3회로 줄여달라고 했었죠. 피고인 측에서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지금 뭐 신청된 증인만 뭐 수백 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그 증인 신청된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대폭 줄이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그럴 때는 검찰 측하고 피고인 변호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런 소송 지휘권이라 그러는데 그런 소송 지휘권도 발동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 안 해도 재판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계속 출석을 안 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있는 상황에 공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
절차적인 부분만 아니라 공정성, 피고인의 방어권에 있어서도 문제가 예.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뭘 떠나서 저는 이 주 4회 공판이 계속 진행되고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꼭 맞춰야 하느냐라는 데 있어서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1심의 6개월 구속 기간 규정은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늘어지는 것 때문에 피고인이 그 불이익을 받을까봐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원칙은.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외려 그 6개월 시한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과잉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좀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법조 쪽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뭐 누구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굉장히 유일무이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과연 이 6개월 시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부분을 좀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어찌됐건 여기 계신 네 분의 뭐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일주일 동안 출석하지 않은 게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샌들을 신고 박 전 대통령이 위원장님 나오긴 했습니다만 재판에 성실히 또 임할지 아닐지는 또 그것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뭐 이제 한 40여 차례 넘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증인 신문이 아직까지 뭐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10월 16일까지 재판이 과연 이제 끝내겠느냐. 왜냐면 하루에 사실은 이제 뭐 증인 나와봤자 뭐 3-4명 나와봤자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나오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민 여론 때문에 6개월 만약에 이제 그까지 만약 못한다 그러면 사실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혐의로 이제 추가로 기소를 할 경우는 이제 그 기간 자체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검찰 측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론상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을 그냥 또 석방해서 한다는 것도 보면 이 굉장히 또 불을 질 수가 있는 그런 화약고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해서 또 지금 현재 6개월 안에 아까 이수희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방어권 문제가 있는데 뭐 빨리빨리 재판을 뭐 진행할 수도 물리적으로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비롯되는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사건들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재판을 아마 검찰 쪽에서도 좀 새로운 사건을 기소를 해서 연장하는 문제도 아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슈 첫 번째는 503번의 황제 진료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 천지 누가 내성 발톱으로 네, 제가 의료계 쪽에 종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군 시절에 군 의무병으로 네. 이제 군 복무를 했는데 내성발톱 환자가 많아요 군대.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화 안 신던 거 신으니까 그 딱딱한 재질의 그 불편한 신발을 신으니까 많은데 내성발톱 때문에 MRI 촬영까지 한다. 그건 조금 억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잉 진료가 아닌가 하는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병원으로 이송될 때의 모습도 굉장히 이슈거리가 될 만했는데 네. 마치 그 계란초밥을 연상시키는 이불과 이불 사이에 이렇게 폭 쌓여서 가셨었죠. 아니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이불로 똘똘 말아가지고 멍석말이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이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공인이긴 공인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일반 재소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처럼 뭐 문지방에 이제 발 앞에가 딱 찍혀가지고 아야타고 나면 보통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되게 주의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미련한 건지 저는 이거를 뭐 한 2-3번 이래가지고 발이 그렇게 다쳤다는 거는 고의적으로 자해를 한 것도 의심을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네. 뭐 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발 구조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다치는 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로 어떻게 문지방에 씻는지 잘 이해가 일단 안 가고요. 네. 찾아보니까 교도소에 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박근혜가 쓰는 방은 확실히 그 문턱이 있어요, 화장실에. 네. 근데 그 한 사람이 쓰는 그 독실에는 문지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임시 가림막 하나만 있는 정도라서 네. 그 방으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예우를 해줄 거라면은 계속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 그렇죠. 방에 왜 자꾸 그런 마치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유주얼 서스펙트. 이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3차례나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12시 55분쯤에
재판에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의 거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휠체어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초 우리가 많이 아플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아마 이제 법정에 출두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못 걸을 만큼 아픈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 금요일 날 발을 다쳐서 사실 월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재판에 불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재판도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일단 재판정 측에서 일단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고를 내린 거죠. 강제 구인하겠다는 것 자체는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출석을 했는데 일단 지금 뭐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일단 뭐 휠체어를 탈 만큼의 그런 큰 부상은 아니고 조금의 어떤 발가락 부상이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계속 놔두는지 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네,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해 주면 되잖아요. 원래 가야 될 방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문제 같은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고 박근혜 씨가 받는 이 황제 진료 이런 류의 진료들은 일반 재소자들은 어지간해서는 그 중병이 아니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외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료 자체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네. 박근혜는 고작 내성발톱 하나로 이렇게 서울 성모병원이라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다는 건 결국에는 이게 과잉 의전 논란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간에서는 이게 재판을 못하게끔 네.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연기력이 잘 안 받쳐주나 봐요. 이게 7월 10일, 11일, 13일에는 이제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불참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4일 날 재판을 출석할 때는 조금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그 통증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28일 날 이제 병원 진료하는 날에는 그 특별한 그 걸음걸이 징후가 없었다. 굳이 이불로 그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 이동용 침대 네. 거기다 눕혀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게 과연 병원 측도 적절했는가? 그래놓고 MRI를 찍었는데 방사능의 힘으로 싹 다 나으셨는지 네, 나올 때는 마스크 하나만 딱 끼고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들어갈 때 그 이불을 감싼 거가 날씨가 엄청나게 덥잖아요. 지금 7월 말인데 엄청 네. 습하고 더운데 네. 엄청 두꺼운 이불을 그냥 머리카락 조금 남기고 다 덮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안에는 완전 땀이 완전 다 차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머리카락만 있었을 수도 있죠. 어떤 류의 진료를 받았는지는 뭐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결국에는 내성발톱에 의한 합병증 그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족부 쪽에 MRI를 찍은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그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네. 구치소 화장실 문턱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내성발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